여천 일반 부두의 활용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선거 때마다 인구 편차로 혼란을 야기하는 광주의 자치구 경계 조정 논의가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광주의 국회의원들도 경계 조정 논의에 적극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채무 힐링 상담센터가 지역 경제 약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이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상 장목과 지급 기간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수산단의 원료나 제품을 주로 처리하는 낙포 부두는 만들어진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사고 위험이 높지만 예산 문제로 시설 개선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인근 유휴 부두를 대체 부두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기저기 패이고 갈라진 도로, 하역 시설은 곳곳이 녹이 슬어 부식이 심하고 저반 시설도 위태롭습니다. 지난 1974년 만들어져 올해로 40년이 넘는 여수 낙포부두. 연간 2천여 척의 선박이 드나들지만 기둥을 박아 하중을 버티는 장교식 부두라 작은 충격에도 대형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부두 아래 설치된 관으로는 암모니아와 황산 등 액체형 위험 화물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0년 정부 안전 진단 결과 심각한 안전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재개발 사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예비 타당성 조사에 나섰지만 막대한 사업 예산이 걸림돌입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장교식 부두에 대한 재개발이 사례들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기획재정부하고 이제 그런 협의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당장 낙포부두 시설 개선이 힘들다면 인근 유휴 부두인 여천 일반 부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사고 위험을 무릅쓰며 낙포부두에서 물동량을 처리하기보다는 화물 처리에 비교적 여유가 많고 안전한 대체 부두로 물동량을 분산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해화학 등 일부 여수산단 업체는 오래된 낙포부두에 대형 트럭 진입이 어려워지자 여천부두에서 생산품을 선적하고 있습니다. 대형 물동량 처리에는 한계가 있어서 부두기 인근 대체 부두인 여천 일반 부두에서 처리 비용은 좀 많이 나오지만 생산 제품인 중화석고를 선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포부두 재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대체부두 활용 방안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인구 편차로 선거 때마다 혼란이 생기고 있는 광주 자치구 경계 조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광주시당 위원장은 지역 기자들을 만나 지역에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구간 경계 조정에 대해 의원들이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간 경계 조정은 해당 자치구 주민 의견 수렴,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광주시는 지난 2011년 한 차례 구간 경계 조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가계부채나 불법 사금융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경제적 약자들의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데요.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학원을 운영해온 A씨는 원생수 감소와 고금리 대출로 형편이 날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광주 채무힐링 상담센터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골목상권 특례 보증 대상으로 확인돼 초저금리로 1,800만 원을 대출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상담 받으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들었으면 굉장히 마음이 안심이 되고. 광주 채무힐링 상담센터는 지난 2012년에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실직이나 가계 부채 등으로 공경에 처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채무 조정과 서민 대출, 일자리 등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용조회부터 대출 심사까지 원스톱 대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을 찾아가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서민금융의 114 안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목상권 특례 보증이라든지 주거,
복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재단 등이 함께 민원 상담을 나서고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채무힐링 상담센터는 지난 4년 동안 모두 2,800여 건을 상담했고 이 중 240여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담 10건 가운데 1건꼴로 지원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요즘 농가 가게 안정에 도움을 주는 농업인 월급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상 장목과 지급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소한 농업인 월급제가 요즘 농촌에서 화두입니다. 쌀을 수매하고 받을 대금의 일부를 농협으로부터 미리 나눠 지급받고 이자는 지자체에서 지원해줘 농가에게는 가뭄의 단비처럼 반갑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받는데 매달 고정 수익이 없어 빚을 내 농사를 짓고 수확해서 갚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영농자재 또한 비료, 농약 같은 것을 대출받지 않고 그 돈으로 사니까 엄청 좋아하죠. 전남 지역에서는 순천과 나주시가 일찍 도입했고 장흥군이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2개 읍면만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올해 시범사업을 토대로 보완할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10개 읍면 전체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월급제가 기대 이상의 농가홍을 얻으면서 농민들은 농협 수매쌀에 국한된 대상 장목을 늘려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수매하는 모든 농작물로 확대해 농가 참여를 유인하고 5월 6월에 시작되는 월급 지급 시점을 자금 수요가 많아지는 3월로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30대 동호회 회원이 비행 도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영광군 묘량면 장암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39살 박모 씨가 갑자기 추락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비행을 하던 도중 난기류의 영향을 받아 추락한 것으로 보고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해수욕장 3곳이 2016 전국 청정 해수욕장에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수욕장 수질과 관광시설을 분석한 결과 한평 돌머리 해수욕장과 목포 외달도 해수욕장, 진도 가계 해수욕장이 전국 20대 청정 해수욕장에 포함됐습니다. 이 해수욕장들은 원두막과 텐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고 잔잔한 수면으로 안전하게 해수욕할 수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수 관광객 증가로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 전라선 이용객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 6개월간 전라선 이용객은 85만 6천여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56만 2천여 명에 비해 50%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여수 관광객이 늘면서 철도 상품인 네일로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노선으로 전라선이 꼽혔습니다. 하지만 KTX 운항 횟수가 하루 70회 왕복 운행하는 경부선이나 24회 운행하는 호남선에 비해 전라선의 경우 20회에 불과해 증편 운항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11월 수서발 고속철 SRT 개통을 앞두고 일부 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 경유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장성군과 전북 김제시는 KTX 정차역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KTX 재경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종시는 아예 KTX역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레일과 수서발 고속철 운영사는 고속철의 특성상 자치단체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가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건립합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7일 기공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